안녕하세요, 여러분. 일상 속의 작고 따스한 이야기를 전하는 스토리텔러입니다. 우리 삶의 이야기는 멀게 느껴지다가도 어느 순간 바로 내 곁에 일처럼 다가오곤 하죠.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어쩌면 여러분에게도 익숙한 풍경일지도 혹은 지금 겪고 계신 일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럼 천천히 그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야기의 시작은 지난 겨울 저의 고향집 방문에서부터였습니다. 한국의 겨울 추위, 특히 강원도의 칼바람은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모르죠. 문 밖을 나서면 살을 내는 듯한 바람에 손발이 꽁꽁 얼어붙어 집안에 온기가 없으면 견디기 힘들 정도니까요. 시골에 계신 친정엄마가 딸이 보고 싶으시다며 또 도시에 마련한 제 집 구경도 할 겸 며칠 묵으러 오셨습니다. 엄마가 오신 첫날 밤, 저는 신신당부했습니다. 엄마, 우리 집 보일러 빵빵하게 틀어놨으니까 절대 끄지 마세요. 얼어 죽으면 큰일 나요. 엄마는 평생을 시골에서 절약하며 사신 분이라 겨울에도 아궁이에 불만 조금 떼고 냉골에서 지내시는 게 습관이 된 분이셨죠. 도시의 가스 보일러가 익숙지 않으셨던 엄마는 웃으며 안 춥다, 안 추워. 내가 추위 하나는 잘 견딘다라고 하셨지만 다음 날 아침 제가 일어나 보니 엄마는 두꺼운 속옷을 겹겹이 껴입고 주방에서 국수를 삶고 계셨습니다. 보일러 컨트롤러를 보니 전원이 꺼져 있더군요. 저는 화들짝 놀라 보일러를 다시 켜며 투정 부리듯 말했습니다. 엄마, 이게 뭐예요? 따뜻하게 계시라고 했잖아요. 난방비 제가 다 내니까 걱정 말고 그냥 켜두세요. 저는 제 손을 비비며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습관이 돼서 켜두면 낭비하는 것 같아서 그랬지. 엄마와 그렇게 실랑이를 하고 있는데 현관문이 쾅 열리더니 시어머니가 장바구니를 들고 들어오셨습니다. 평소에도 깐깐하고 사람 피를 말리는데 재주가 있으신 시어머니는 특히 시골에서 온 저희 엄마를 은근히 무시하곤 하셨죠. 들어오자마자 장바구니를 바닥에 툭 내려놓으신 시어머니는 보일러 돌아가는 소리를 듣더니 눈을 부라리며 벽에 붙은 컨트롤러를 쏘아보셨습니다. 그러고는 제 엄마를 향해 비아냥거리는 말투로 쏘아붙이셨죠. 아이고, 사부인께서는 호강하시네요. 시골에서 막 올라오시자마자 보일러부터 팡팡 떼시고 엄마는 시어머니의 기세에 눌려 흠칫 놀라 뒤로 물러서시며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변명하셨습니다. 일부러 그런 게 아니고 우리 딸이 추울까봐 켜라고 해서. 시어머니는 제 쪽은 쳐다보지도 않고 엄마만 뚫어져라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딸이 켜라고 하면 무조건입니까? 이 보일러가 가스비 잡아먹는 귀신인 거 모르세요? 내 아들이 밖에서 눈보라 맞으며 얼마나 힘들게 돈 버는데 그깟 가스비 낼 능력은 되시고요? 이 말을 듣는 순간 제 속에서 뭔가 울컥 치밀어 올랐습니다. 엄마가 손님으로 오셨는데 보일러 좀 튼 게 무슨 대수라고 저러시는지 저는 엄마 앞을 가로막고 섰습니다. 어머님, 말씀이 너무 심하시네요. 이 집은 저랑 민석 씨가 결혼하고 같이 대출받아 산 집이에요. 제 지분도 절반이고요. 보일러 켜는 건 우리 부부 문제입니다. 시어머니는 제가 말대꾸할 줄은 몰랐는지 잠시 멍하니 있다가 이내 더 크게 소리치셨습니다. 뭐라고? 내 지분? 그래도 내 아들 집에 얹혀 사는 주제에 어디서 큰 소리야? 사부인이 가스비 낼 돈 없으면 여기서 호강할 생각 말라고 해. 엄마는 제 팔을 잡아 끌며 말리셨습니다. 얘야, 시어머니랑 싸우지 마라. 내가 끄면 된다. 안 춥다. 엄마의 손을 잡았는데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그 차가운 손에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아 저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첫째, 저희 엄마는 제가 모신 귀한 손님이지 얹혀 사는 분 아니고요. 둘째, 관리비는 저랑 민석 씨가 같이 냅니다. 셋째, 제 엄마가 여기 계시는 건 제가 원해서예요. 어머님이 이래라 저래라 하실 권리 없습니다. 시어머니는 얼굴이 불그락 푸르락해져서 삿대질을 해대셨습니다. 이게 어디서 어른한테 눈을 똑바로 뜨고 대들어?
그때 안방 문이 열리고 남편 민석 씨가 부스스한 얼굴로 나왔습니다. 아침부터 무슨 소란이에요? 시어머니는 아들을 보자마자 태도가 돌변했습니다. 목소리에 물기를 가득 머금고는 하소연을 시작하셨죠. 민석아, 내 장모가 오자마자 보일러를 팡팡 틀어대길래 내가 한마디 했더니 내 처가 나한테 대들고 난리도 아니다. 이게 말이 되니? 민석 씨는 저를 한 번 보고 추위에 빨개진 장모님의 얼굴과 돌아가는 보일러를 번갈아 보더니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다행히도 시어머니 편을 들지 않고 차분하게 말하더군요. 엄마, 날 추운데 보일러 켜는 게 당연하죠. 장모님 연세도 있으신데 감기라도 걸리시면 어쩌려고요. 가습이 그거 얼마 안 해요. 장모님한테 그러지 마세요. 아들이 자기 편을 안 들어주자 시어머니는 발을 동동 구르며 소리쳤습니다. 이 나쁜 놈아, 내가 누구 때문에 아끼는데 다 너 잘 살라고 그러는 거지. 근데 넌 생판 남인 장모 편을 들어? 시어머니는 분을 못 이겨 장바구니를 주방 구석에 내동댕이 치고는 쾅 소리가 나게 문을 닫고 건너방으로 들어가 버리셨습니다. 엄마는 그제야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제게 속삭이셨습니다. 얘야, 그러게 왜 시어머니랑 싸우니? 나중에 너한테 해코지 하시면 어쩌려고. 저는 엄마의 거친 손을 쓰다듬으며 웃어 보였습니다. 엄마 걱정 마요. 말이 통하면 좋게 말하겠지만 억지 부리시면 저도 참지 않아요. 엄마는 내 엄마잖아요. 내 집에서 엄마가 눈치 보는 거 싫어요. 민석 씨도 다가와 엄마를 안심시켰습니다. 장모님, 마음 쓰지 마세요. 저희 엄마가 워낙 짠순이라 그래요. 그냥 보일러 따뜻하게 켜고 지내세요. 남편의 말이 위로라는 건 알았지만 시어머니는 단순한 짠순이가 아니었습니다. 남이 편한 꼴을 못 보는 신보가 있었죠. 그래도 일단락되었으니 다행이다 싶었지만 시어머니가 이대로 물러설 분이 아니라는 건 저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 사건이 있고 며칠은 조용할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제가 출근한 틈을 타 교묘하게 엄마를 괴롭히고 계셨습니다. 출근해서도 엄마 걱정에 오전 10시쯤이면 몰래 전화를 드렸는데 엄마는 늘 시어머니랑 잘 있다, 같이 나물도 다듬었다라며 밝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제가 너무 예민한가 싶었습니다. 하지만 이틀 뒤 퇴근하고 집에 들어왔을 때 뭔가 이상한 기운을 감지했습니다. 평소라면 현관문 소리에 엄마가 반갑게 나오셨을 텐데 인기척이 없었거든요. 주방으로 가보니 엄마가 싱크대 밑에 엎드려 타일을 닦고 계셨습니다. 허리를 잔뜩 구부리고 닦다가 힘겹게 펴시며 인상을 찌푸리시는 모습에 저는 얼른 달려가 걸레를 빼앗았습니다. 엄마, 뭐 하시는 거예요? 세제 뿌려서 닦으면 되지. 왜 엎드려서 힘을 쓰세요? 허리도 안 좋으신데. 엄마는 당황하며 일어나셨습니다. 아니다. 그냥 기름때가 좀 보여서 닦고 싶어서. 사돈어른이 독한 세제 쓰면 타일 상한다고 따뜻한 물로만 닦으라고 하셔서 기가 막혔습니다. 우리 집 주방 타일이 무슨 귀한 도자기도 아니고 제가 사둔 건 천연 중성 세제인데 타일이 상하다니요. 이건 명백한 시집살이였습니다. 그때 시어머니가 거실에서 사과를 깎아 드시며 나오셨습니다. 왔니? 내 친정엄마가 참 부지런하시다. 내가 쉬라고 해도 기어이 일을 찾아서 하시네. 말은 칭찬 같았지만 그 말투에 섞인 가시는 숨길 수 없었죠. 엄마는 엉거주춤 서서 제 눈치를 보셨습니다. 저는 아무 말 없이 엄마를 모시고 소파에 앉혔습니다. 엄마 허리에 손을 대보니 뻣뻣하게 굳어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엄마와 같이 자겠다고 하고 남편을 서재로 보냈습니다. 불을 끄고 엄마에게 조용히 물었죠. 엄마, 솔직히 말해봐요. 낮에 제가 없을 때 어머님이 일 많이 시키셨죠? 한참을 침묵하시던 엄마가 한숨을 쉬며 털어놓으셨습니다. 별거 아니다. 그냥 창문 좀 닫고 빨래 몇 개 손으로 한 것뿐이야. 뭐라고요? 이 추운 겨울에 창문을 닫까요? 그리고 세탁기 놔두고 왜 손빨래를 해요? 사돈어른이 세탁기는
전기세 많이 나온다고, 손으로 빨아야 물도 아끼고 때도 잘 진다고 하셔서 창문틀 먼지도 보기 싫다고 닦으라는데 어쩌니 내가 닦는 동안 사돈어른은 소파에서 텔레비전 보면서 감시하더라. 깨끗하게 안 닦였다고 다시 하라고도 하고 분노가 머리끝까지 치솟아 당장이라도 건너방으로 달려가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엄마가 저를 꽉 붙잡으셨습니다. 참아라, 얘야. 내가 며칠만 참으면 된다. 괜히 시끄럽게 해서 민석 서방 곤란하게 하지 마라. 엄마 손등은 찬물에 빨래를 하느라 터서 붉게 부어올라 있었고 옷을 갈아입으실 때 보니 허리엔 파스가 덕지덕지 붙어 있었습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이대로 넘어갈 수는 없었습니다. 셋째 날은 더 가관이었습니다. 점심시간에 전화를 걸었는데 수화기 너머로 시어머니의 고함이 들렸습니다. 지금 딸이랑 수다 떨 때예요. 물 끓는데 가스 안 잠가요? 가스비가 땅 파면 나오는 줄 아나. 엄마는 황급히 알겠어요. 지금 꺼요. 라며 전화를 끊으셨습니다. 사무실에서 손이 부들부들 떨릴 정도로 화가 났습니다. 퇴근 후 집에 들어서니 탄 냄새가 진동을 했습니다. 주방에 가보니 엄마가 까맣게 탄 냄비 앞에서 어쩔 줄 몰라 하고 계셨고 시어머니는 허리에 손을 얹고 훈계 중이셨습니다. 이것 보세요. 정신을 어디다 두고 사는지 원. 이 비싼 식재료를 다 태워 먹고 냄비도 버리게 생겼네. 이게 다 돈인데. 엄마는 고개를 숙인 채 전화 소리에 깜빡해서 죄송합니다. 만 반복하셨습니다. 저는 엄마를 제 등 뒤로 숨기고 시어머니를 노려봤습니다. 어머님, 음식 좀 태운 게 무슨 죽을 죄라고 이러세요? 엄마가 나이 드셔서 깜빡하실 수도 있지. 그걸 그렇게 몰아세우셔야 해요. 시어머니는 또다시 바닥에 주저앉아 통곡하는 심해를 하셨습니다. 아이고,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잡네. 내가 틀린 말했니? 아까운 거 아깝다고 한 게 죄냐? 그때 퇴근한 남편이 탄 냄새를 맡고 들어왔습니다. 시어머니는 득달같이 아들에게 매달렸습니다. 민서가 내 장모가 살림을 다 태워 먹었다. 내가 한 소리 했더니 내 처가 눈을 부라리고 대드는데 내가 이 집에서 못 살겠다. 남편은 난장판이 된 집안 꼴을 보며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일단 시어머니를 방으로 들여보내고 저와 장모님을 거실에 앉혔습니다. 엄마는 계속 내 잘못이다. 내가 실수했다라며 우셨습니다.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남편 팔을 끌고 서재로 들어갔습니다. 민석 씨, 당신 어머니가 지난 며칠 동안 우리 엄마한테 무슨 짓 했는지 알아? 저는 엄마가 겪은 모욕과 고된 노동, 그리고 허리에 붙인 파스 이야기를 전부 쏟아냈습니다. 엄마는 당신 불편할까봐 말도 안 하고 끙끙 앓고 있었어. 당신 어머니, 우리 엄마를 무슨 하녀 부리듯 했다고. 찬물에 걸레질 시키고, 손빨래 시키고, 엄마 손 튼 거 봤어? 남편은 충격을 받은 듯 했습니다. 설마, 엄마가 잔소리는 좀 심해도 그 정도일 줄은 몰랐어. 내가 늦게 오느라 신경을 못 썼네. 저는 엄마가 계신 안방으로 남편을 데려가 엄마의 허리에 붙은 파스를 보여주었습니다. 이것 좀 봐. 허리 아픈 분한테 온종일 일을 시켜서 이렇게 됐어. 이게 사람 대접이야? 민석 씨는 장모님의 튼 손과 파스를 보며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엄마 손을 잡고 죄송합니다. 장모님. 제가 못나서 장모님 고생시켰습니다. 라고 사과했습니다. 엄마는 오히려 사위 손을 잡으며 아니다. 이서방. 내 엄마도 다 살림 아끼자고 그런 건데 내가 부족해서 그렇다라며 감싸셨습니다. 민석 씨는 결심한 듯 말했습니다. 지은아, 더 이상 참지 마. 그리고 장모님, 이제 아무 일도 하지 마세요. 제가 해결하겠습니다. 엄마가 계속 이러시면 저도 가만히 안 있을 겁니다. 남편은 그날 밤 늦게까지 서재에서 무언가를 정리했습니다. 각종 고지서, 영수증, 은행 명세서들을 잔뜩 펼쳐놓고 형광펜으로 줄을 그어가면서요. 제가 뭐 하냐고 묻자 남편은 비장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엄마한테 보여드릴 장부를 만들고 있어. 맨날 낭비한다고 장모님 타박하시는데 진짜 낭비가 누군지 팩트로 보여드려야지.
남편이 보여준 자료는 놀라웠습니다. 봐봐. 지난달 전기요금 18만 6천 원. 이 중에 절반은 엄마 방에서 쓴 거야. 거실 보일러는 안 덥다고 당신 몰래 방에 전기난로랑 온수매트 하루 종일 틀어놓으셨어. 그리고 이거 마트 영수증. 저번에 간장 하나 사오신다고 5만 원 받아 가셨지. 실제로는 수입 과자랑 비싼 육포, 초콜릿 사서 방에 숨겨두고 드셨어. 영수증이 내 재킷 주머니에 그대로 있더라고. 제일 큰 건 이거야. 지난달에 내 통장에서 50만 원 빠져나간 거 누나한테 몰래 보내주셨더라. 나한테는 한 푼도 못 쓴다고 앓는 소리 하시더니 저는 그 치밀한 증거들을 보며 속이 뻥 뚫리는 것 같았습니다. 와, 당신 언제 이런 걸 다 모았어? 다 벼르고 있었지. 이번에 장모님 오시면 또 트집 잡을 것 뻔하니까 한 방에 끝내려고 준비했어. 결전의 날은 일요일 저녁이었습니다. 저녁 식탁에는 엄마가 좋아하는 갈비찜과 잡채가 올라왔습니다. 시어머니는 식탁에 앉자마자 또 시작하셨습니다. 이 비싼 고기를 또 했니? 장모 왔다고 돈을 물 쓰듯 쓰는구나. 내 아들 등골 빠지는 줄도 모르고. 민석 씨는 묵묵히 밥을 먹다가 젓가락을 내려놓고 파란색 파이를 식탁 위에 탁 올려놓았습니다. 엄마, 맨날 돈 아껴라. 장모님이 낭비한다 하시는데 오늘 우리 집 가계부 결산 좀 해봅시다. 진짜 돈을 함부로 쓰는 사람이 누군지. 시어머니는 흠칫 놀라셨지만 태연한 척 하셨습니다. 가계부는 무슨, 뻔하지. 남편은 첫 번째 종이를 꺼냈습니다. 지난달 전기요금 고지서입니다. 엄마 방에서만 전기를 8만 원어치 쓰셨어요. 거실 보일러보다 엄마 방 전기난로가 돈을 더 잡아먹네요. 이건 누가 낭비한 겁니까? 시어머니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아니, 내가 언제 추워서 잠깐 켠 거지. 남편은 멈추지 않고 영수증 뭉치를 꺼냈습니다. 지난주 마트 영수증, 간장 사오신다더니 수입 초콜릿, 육포, 고급 우유 합쳐서 12만 원 쓰셨네요. 이거 다 어디 갔습니까? 엄마 방 서랍에 숨겨두셨죠? 장모님은 제 눈치 보느라 물 한 잔도 아껴 드시는데 엄마는 아들 돈으로 주전부리 파티하셨네요. 시어머니는 입을 뻥긋거리며 손을 떨기 시작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남편은 이체 내역서를 내밀었습니다. 그리고 결정타. 지난달 15일 제 통장에서 50만 원 누나한테 보내셨죠. 저랑 지은이한테 상의 한마디 없이. 누나가 힘들다고 도와주는 건 좋은데 왜 우리 몰래 보내고서 생활비 없다고 타박하십니까? 그 돈이면 장모님 여기 한 달 계셔도 남을 돈입니다. 시어머니는 아무 말도 못하고 멍하니 계시다가 갑자기 아이고 내 팔자야 하며 울음을 터뜨리셨습니다. 하지만 예전 같은 당당한 울음이 아니라 창피해서 어쩔 줄 모르는 울음이었습니다. 남편은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엄마, 장모님은 손님이자 제 어머니나 마찬가지예요. 앞으로 또 장모님께 함부로 하거나 돈 가지고 유세 부리시면 그때는 엄마가 시골 내려가셔야 할 겁니다. 이 집, 저랑 지은이가 피땀 흘려 마련한 집이에요. 식탁은 조용해졌습니다. 시어머니는 더 이상 반박하지 못하고 고개를 숙이셨습니다. 엄마는 그제야 맘 편히 갈비찜을 드실 수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시어머니는 일찍 짐을 싸서 나오셨습니다. 나간다. 괜히 너희들 사는데 방해만 되는 것 같아서 내려가련다. 기세등등하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풀이 죽은 모습이었습니다. 남편이 터미널까지 모셔다 드리고 오겠다고 나섰지만 시어머니는 한사코 거절하고 도망치듯 집을 나가셨습니다. 아마 또다시 장부 이야기를 꺼낼까봐 무서우셨겠죠. 시어머니가 떠나신 후 우리 집엔 진정한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구수한 된장찌개 냄새가 나고 엄마는 콧노래를 부르며 요리를 하십니다. 엄마는 동네 공원에서 에어로빅도 배우시고 아랫집 김 여사님과 시장 구경도 다니십니다. 퇴근하고 돌아오면 엄마와 남편,
제가 둘러앉아 웃으며 저녁을 먹습니다. 이게 진짜 사람 사는 집 풍경이겠죠. 이번 일을 겪으며 깨달은 게 있습니다. 부당한 대우를 받을 때는 참는 게 능사가 아니라는 것. 그리고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는 때로는 단호해져야 한다는 것을요. 남편이 제 편이 되어주고 제가 엄마를 지키려 했을 때 비로소 우리 가정의 행복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지금 제 곁에서 편안하게 주무시는 엄마의 얼굴을 보니 올겨울은 그 어느 때보다 따뜻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도 이런 따스한 온기가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소소한 일상의 행복을 전하는 스토리텔러였습니다.